오늘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촉발할 수 있는 3차 대전과 같은 대규모 경제 위기, 즉 대공황의 서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자동화와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하여 대량 실업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 위축, 기업 파산,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져 20세기 대공황과 같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수년 내에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AI 기술은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산업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가 AI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예로 들면 1920년대 미국 경제는 표면적으로 호황이었지만 과잉 생산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다. 유럽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느라 소비력이 줄면서 미국산 제품이 팔리지 않았다. 이에 미국 의회는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켜 2만여 개 수입품에 역사상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 농업과 제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다. 결과는 재앙이었다.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교역국이 즉각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보복에 나선 국가로의 미국 수출은 약 2,832% 급감했고 특히 자동차 등 핵심 수출품은 33%나 추가 하락했다. 세계 무역량은 1929년에서 1934년 사이 약 3분의 2로 쪼그라들었다. 스무트-홀리는 대공황을 촉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대공황으로 확대 심화한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경제적 내셔널리즘은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인다. 하나는 반자유무역, 즉 보호무역주의다. 다른 하나는 반이민 정책이다. 1930년대 이 두 흐름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배타적 국가주의가 득세했다. 독일에서는 나치가 집권해 유대인 학살이라는 인류 최악의 비극을 저질렀다. 결국 세계는 다시 전면전으로 빠져들었고 2차 세계대전은 6천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남겼다. 전쟁이 끝난 후 전승국들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자국 우선주의로 가면 모두가 다친다. 이 합의 위에서 UN,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이 출범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전신이 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지 ATT도 이때 탄생했다. 국제규범의 기반을 둔 다자주의, 상호 의존적 분업구조가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았다. 내가 없으면 내가 못 사는 구조를 만들어 전쟁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발상이었다. 이것이 2차 세계화의 기반이다. 트럼프 집권 2기, 역사는 반복하는가? 2017년 트럼프 1기 취임과 함께 2차 탈세계화가 시작됐다. 그리고 2025년 트럼프 2기 집권 1년을 맞은 지금, 관세는 국제 통상의 핵심 무기가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과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전방위 관세 공세를 펼쳤다. 트럼프 재집권 직후인 지난해 2월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4월 해방의 날리버레이션 데이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선포했다. 중국에 대한 관세는 한때 145%까지 치솟았다. 1930년 스무트-홀리법의 평균 4,050%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024년 2.5%에서 2025년 4월 27%까지 급등했다. 펜타닐, 불법 이민 같은 비경제적 이슈까지 관세의 명분으로 동원됐다. 이 같은 모습은 100년 전과 닮은 점이 많다. 1920만 1930년대가
2차 산업혁명 전 기혁명의 한복판이었듯 지금은 4차 산업혁명 A야 이 혁명이 진행 중이다. 기술 패권 경쟁이 관세 전쟁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국 우선주의 정서가 확산했고 반이민 정책과 보호무역이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극우 정당이 약진하고 있다. 규범 기반 질서는 퇴조하고 힘 기반 외교가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다. 오늘날 관세는 단순한 보호수단이 아니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극단적 압박 후 협상으로 선회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중국과는 지난해 5월 제네바 합의를 통해 145%를 30%로 낮췄고 11월에는 20%까지 인하했다. 한국, 일본, EU와는 양자 협상을 통해 15% 선에서 합의했다. 캐나다, 멕시코는 USMCA 미 국멕시코 캐나다 협정 준수 제품에 한해 무관세를 유지했다. 인류가 1930년대의 비극을 경험했기에 전면적 파국보다는 거래적 질서 TRANSACTIONA의 오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미국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다.